그래서 얼마가 들었느냐? 두둥탁. 이 집은 하나, 둘, 셋. 오윗. 우리가 진짜 적은 금액으로 이 집을 구하게 됐잖아. 오늘 우리의 영상에 이제 정보를 얻어가거나 좀 해당이 되는 분들은 예산이 충분히 많다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는다거나 이런 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조금 저예산으로 이제 결혼을 준비하려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집을 저예산으로 구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우리의 팁을 전달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를 했잖아.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이 집을, 지금 여기 보이는 집이 저희 집인데요. 거실입니다, 거실. 거실입니다. 거실 겸 현도 작업실로 쓰고 있는 공간인데, 이 집을 왜 구하게 됐는지. 나 때문에라는 이유가 좀 있었지. 그치. 왜냐면은 내가 학생이고 경기도, 서울, 뭐 어디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자야 되는 순간이 너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은일이가 알아채 준 거지. 그러지 말고 우리 집을 구해보자.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된 곳이라고 보면 될 수 있지. 이제 나는 현도랑 그 얘기를 나누고 나서 고민이 많아진 거야. 우리에게 그때 있었던 돈이 내가 1,000만 원 남짓 정도 있었고, 현도가 얼마 있었지 그때? 나 없었지. 이제부터 모아야 되는 시점이었지. 그치, 이제 막 전역을 한 시점이라. 그러니까 좀 막막한 거야. 1,000만 원으로 도대체 어떻게 집을 구해야 되는지. 뭐 부동산 어플에 되게 다양한 게 있잖아. 뭐 다방, 직방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제일 유용하게 좀 알아봤던 건 피터팬의 좋은 집 구하기라는 카페, 그리고 그 어플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아무리 매물을 봐도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금액들의 집이 정말 우리가 살 수 없는 집 같은 거 있잖아. 그치. 아, 이게 지금 집 구하는 게 너무 어렵구나,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러던 와중에 이제 LH라는 제도를 알아보게 된 거야. 이 LH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LH가 이제 집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국가의 그런 시스템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 그걸 좀 활용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부터 LH를 미친듯이 막 공부하기 시작했어. 맞아. 유튜브 영상도 엄청 보고. 맞아. 그래서 내가 알아봤던 LH에서 지원하고 있던 제도는 LH 매입임대, 그리고 LH 전세임대, 요 두 가지였어. 이거 말고 신혼부부가 할 수 있는 뭐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이것들은 우리 예산으로는 아직 너무 터무니없는, 그리고 자녀가 없으면 당첨 확률이 확 떨어져 버리는 그런 해당 사항이 사실 우리에겐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조금 포기를 했고, 1,000만 원 남짓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집에 어느 정도의 좀 깨끗한 집을 알아보려면 매입임대랑 전세임대 요 두 가지가 해당 사항이겠구나 싶었거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고민했던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일반 전세나 월세,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 뭐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LH 매입임대 혹은 전세임대, 요렇게였는데, 이제 LH 매입임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LH 매입임대는 LH가 그 건물을 사는 거야. LH가 매입을 해서 이제 LH가 집주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LH가 이제 우리들한테 임대료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인 거고, 상대적으로 매입임대 매물들이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서울 외곽 지역이라면 금액도 되게 저렴하고 보증금도 저렴하고 월 임대료도 저렴하고, 그리고 매입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신축이야. 맞아. 빌라이긴 하지만 신축이라서 굉장히 신혼부부들이 많이 희망을 하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전세임대는 이제 LH 그리고 집주인 우리 이렇게 세 관계가 이제 계약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전세임대가 사실 전세 대출이라고 나는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을 해. 그래서 LH가 이제 집주인분한테 전세금을 넣어주고, 그치. 우리는 LH가 넣어준 그 전세금에 대한 이자, 임대료를 LH에 전달을 하는 거지. 그런 방식이 이제 전세임대인데, 전세임대의 특징은 LH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이미 집 리스트가 나와 있어. 근데 전세임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LH를 해주실 집주인분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야.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좀 힘든 게 단점이지.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건 장점이긴 하지. 그치. 그래서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도를 했었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그치. 애초에 발도 들이밀지도 못하고 탈락을 했었어. 이제 전세 임대로 눈을 돌려서 열심히 집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지. 그치. 일단은 우리가 집을 구하려고 했던 조건 중에 몇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 첫 번째는 방이 3개여야 돼. 왜냐면은 은일이 작업실, 내 작업실, 드레스룸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한 명의 작업실을 거실에다 두더라도 안방까지는 있어야 되니까 사실상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3룸. 이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넓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물론 이제 우리 2명이 살기 때문에 10평 초반도 충분히 살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로망이란 게 또 있잖아. 그치. 이게 참 우리가 돈은 없는데. 그치. 10평 후반대 정도의 좀 스펙을 계속 고민하고 그치. 찾아보고 있었지. 일단 요 2가지가 핵심 포인트였어. 그 다음에 3번째는 너무 역세권도 아니고 역세권에 살짝 떨어져 있는 거리. 그치, 좀 조용해야 돼. 그치. 우리가 좀 시끄러운데 반대로. 그렇지. 좀 주변에 좀 조용해야 된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맞아, 있었어.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곳을 부합하는 장소를 찾는, 그 집을 찾는 곳이 너무 힘들었지. 그치. 뭐 우리가 부천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부평에도 잠깐 갔다 오기도 하고, 여기 시흥 쪽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 노후된 집 아니면은 좁거나 좋은 집인 거야. 처음에 발품을 팔았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작업. 이 서류 작업이 사실 나는 좀 어려웠는데, 그치. 은일이가 너무 잘해줬지, 이런 부분에서 있어는. 근데 나도 서류 작업하면서 멘붕이 많이 와가지고. 그치. 뭘 준비해야 됐었어, 근데? 일단은 LH에서 그 이제 양식이 있어. 작성해야 되는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집 구할 때 흔히 많이들 이제 준비하는 뭐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서류들이 이제 쭈쭈쭈쭈 있지. 그 다음에 이제 LH에 전세금 입금을 하는 거지. LH 법무사님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 중개인분 그리고 여기 집주인분 그리고 우리 이렇게 넷이 날짜를 맞춰서 그치. 계약을 했지. 그치. 그래서 서류 작업 다 끝내고 도장 쾅 찍고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다라고 그렇지. 이제 확정이 된 거지. 우리 집은 아니지 뭐 전세니까. 그치? 잠깐 머물다 갈 집이다. 잠깐 머물러 갈 우리 집. 네, LH 전세 임대에 대해서 나중에 뭐 댓글로 요청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만약에 이렇게 올려주신다면 한 번 더 제대로 좀 LH 전세 임대를 위한 특집을 좀 만들어 볼 생각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집을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적으로 훑는 영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집을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아마 그게 궁금할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가 들었느냐. 그치. 나는 알아볼 때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 우리가 LH 전세임대로 이제 알아볼 때 LH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이 이제 그 서류에 적혀 있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집을 구할 때의 기준은 1억 3,500만 원까지였어. 1억 3,500만 원짜리의 LH가 되려면 이 집의 융자금이 없거나 아니면 30% 미만으로 있어야지만 LH에서 그 집에 대한 전세금을 지원을 해주는 게 있었거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다 보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건에 부합하는 집을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웠지. 우리가 집을 막 구하기 시작했을 시점이 2022년 5월. 그치. 전세 대란이 진짜 전셋집이 없어가지고 전세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그때 막 난리였던 시점이어서 부동산 집값은 막 진짜 끝도 없이 올라가고 전세금은 계속 오르고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전세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1억 3,500만 원 이하의 융자금이 없는 그런 전셋집을 찾아야 됐던 거지. 처음에 이 집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전세금과 또 여기도 공시지가가 안 맞았었어가지고 이 집도 안 되나 보다 싶었는데 다행히 집주인분께서 이제 반전세로 이제 전환을 조금 해주셔서 결국에는 이제 이 집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얼마가 들었느냐? 두둥탁. 이 집은 1억 1천에 이제 반전세 월세 10만 원으로 최종 두둥탁을 했지. 예. 이제 그 LH에서 1억 1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그거에 5%의 보증금을 냈었어야 돼. 그래서 그거의 5%인 600만 원을 우리 돈 수중에 있던 600을 보증금으로 넣고 그치. 1억 1천만 원에서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LH에서
집주인분께 입금을 해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LH의 그 1억 1천만 원에서 6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를 지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 17만 얼마 정도? 17만 3,880원.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있으니까. 그치. 우리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집을 구한 금액을 우리 돈이 들어간 금액만으로 따져봤을 때는 보증금 600에 월에 약 17만 원 정도의 임대료, 거기다가 이제 월세 10만 원. 그치. 그래서 17만 원은 LH에 납부를 하고 있고 10만 원은 집주인분께. 그치. 한 19평, 20평쯤 되는 걸로 그 정도 되는 3룸의 집에 600에 27만 원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세로 살고 있는 거지. 그치. 정말 이게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때 당시 우리에서는 길고 길었던 그치. 어떤 그 고난길이라고 보면 될 수 있지. 한 몇 달 고생했어. 진짜로. 왜냐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린 각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스케줄 맞춰야 되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하고 스케줄 맞춰야 되고 그럼 그 와중에 또 서로 작업해야 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너무 사실 우리가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 중반이다 보니까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부동산 사장님하고는 발품 파는 건 어떤 건지 계약은 집계약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단 하나도 해본 적이 없었잖아. 거기에 뭐 난생 처음 들어보는 공시지가라는 단어. 그러고 막 뭐 숫자들이 막 이렇게 남발하는 그 상황들. 몇 억이 뭐 얼마가 임대료가 붙고 몇 퍼센트를 어떻게 뭐 해야 되고 이게 너무 막막하고 어려웠었는데 막상 그 시간을 우리의 힘으로 해냈잖아.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물어보긴 했었지. 엄마한테라든지 그치. 뭐 부모님한테 이거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반지하 집이라는데 가도 되는 건가요? 막 이러면서 이런 질문들 하나하나를 물어보고 우리 힘으로 서류들도 막 준비하고 계약도 하면서 진짜 많은 성장을 한 것 같아. 맞아. 다행히 집 컨디션이 건물 자체를 봤을 때는 그래도 한 이 집이 10년, 20년은 된 빌라라서 노후가 좀 되어 있는 편이긴 한데 이제 집 안에 들어왔을 때는 리모델링을 한 지 2년이 안 됐다고 하셔가지고 화이트로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우리가 따로 뭔가 시공을 하진 않았었잖아. 그치. 그냥 우리의 감성대로 오브제 같은 거나 가구들만 좀 배치를 하고 그렇게 채웠는데도 충분히 우리만의 아늑함이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된 것 같아서 나는 되게 뿌듯한 것 같아. 600만 원에 월 27만 원으로 이 정도 컨디션의 집을 구해서 우리의 감성대로 꾸미면서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잘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솔직히 난 내 자신에게 좀 자랑스러워. 나도. 우리는 진짜 큰일을 해낸 거야. 그렇지. 근데 거기서 이렇게 뭐 유튜브 촬영도 하고 이렇게 방도 이렇게 꾸미는 거 보면은 진짜 잘했다. 진짜 귀한 좀 값진 경험이었다 싶은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반 전세나 월세를 구하기 어려웠던 것은 프리랜서라서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가늠이 안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어쨌든 직장을 다니고 그 직장에서의 소득이 인정이 돼야 대출도 그만큼의 퍼센테이지로 나올 텐데 가뜩이나 그때는 전세 대출도 어렵고 이렇게 막 제재가 강해졌던 시기여가지고 더 대출에 대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었어. 그치. 그래서 사실 이것도 지난번 이야기와 이어진다면 우리가 집을 구하는 것부터 문제를 맞닥뜨린 거잖아. 대출도 안 나와, 프리랜서야, 집값은 오르고 있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만의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그치.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다음 스텝들이 그래서 더 겁이 안 났던 것 같아. 맞아. 한번 산을 넘고 오르고 보니까 그 다음 거는 이제 시간 싸움인 거야. 그치. 걸을 줄 아니까 넘을 줄 알게 된 거니까. 근데 사실 진짜 결혼 준비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게 집 구하는 건 맞는 것 같아. 지금 어쨌든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막 하고 있잖아. 근데 너무 쉬워. 그치.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큰 산을 한번 넘고 이사도 잘 마치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집을 구할 때에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좀 덜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다음 화는 우리가 이 집을 어떻게 꾸몄는지 그치. 그리고 한정된 금액으로 이렇게 예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